손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딴 마음 먹지만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네. 손들어 꼼짝 마. 너는 나의 포로다. 누가 잡혔군요. 저희가 이제 앞서 소식 들으셨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유병헌 씨의 딸이 잡혔거든요. 관련된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갈래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장녀가 잡혔고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서는 빨리 도망갔잖아요, 유병헌 씨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리 얘기부터 어떻게 잡힌 겁니까? 네, 어제 섬나 씨죠. 유병헌 씨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 파리 상제리제 거리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그 자택입니다. 섬나 씨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자택인데요. 여기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 작전은요, 한국 검찰과 프랑스 경찰이 치밀한 작전을 짜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진행된 작전이었는데요. 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네네. 유섬나 여기가 씨의 바로 그 아파트 7층짜리 건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그 상제리제 인근의 세리졸라라는 그 거리입니다. 저기가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저 섬나 씨 명의의 아파트는 한 달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곳을 동시에 급습을 했는데요. 아, 저 남성은 누구죠? 저기 지금 우리 프랑스에 있는 우리 전승훈 특파원입니다. 아, 동아일보의 파리 특파원. 네네네. 이때 저 집, 섬나 씨 소유의 저 고급 아파트, 그리고 두 번째로 차남 혁기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머물렀던 자택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과 그리고 섬나 씨와 혁기 씨가 같이 사용하던 사무실, 이 세 곳을 프랑스 경찰과 함께 한국 검찰이 동시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나 씨 소유의 저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자, 아헤 프레스라는 곳이 이제 지금 보면 저렇게 하얀 간판에 써 있잖아요. 네네. 아헤 프레스 오피스, 프랑스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도 가장 번화가가 바로 샹젤리제 거리고요. 거기에는 루이비통의 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본점에서 단 10m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아예 프랑스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골목으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지금 섬나 씨가 붙잡힌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섬나 씨 그러니까 체포가 됐습니다.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된 모레알 디자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모레알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아버지 소유의 회사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요. 지난 2009년부터 매달 8천만 원씩 합의 4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배임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병헌 씨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들로부터 모두 80억 원 정도를 받아서 횡령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는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본국으로 송환해서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인 후에 그 유병헌 씨 일가의 수사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프랑스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죠,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신병원 확보를 했지만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데는 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8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프랑스 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립니다. 이 섬나 씨를 구속을 해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그냥 구속하지 않고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속 적부에서 구속하기로 결정이 되면 최장 프랑스 법원에서는 40일 동안 섬나 씨를 구금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할지, 범인 인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범죄인 인도를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 섬나 씨 측에서 변호인을 고용해서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버티면 다시 법원에서 인도 절차에 대한 또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결정이 났는데 그걸 또 불복을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어요? 네네. 상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되면 프랑스의 이 최고 그 행정 절차를 심사하는 최고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면 1년을 훌쩍 넘겨서 시간이 끌어갈 수가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섬나 씨가 악당들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변호인을 벌써 선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네. 48시간 안에 구속 적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20분에 검거가 됐으니까 네. 내일 오후 1시 20분까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악당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네. 파트릭 메종리브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저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그동안 많은 우리가 봐서 도저히 네. 다른 변호인은 네.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으로 맡기 좀, 예. 좀 못한. 예, 예를 들면은 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과 레지스탕스 1만 2천 명을 죽여서 네. 리옹의 백정으로 악명을 떨쳤던 게스파토 대장. 바로 클라우스 바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학살의 주범인 크메르루즈 정권의 수반 키우 삼판. 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변호를 했습니다. 그 네. 변호를 하면서 얼마로 수임을 했는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아, 있습니다. 수임료는 결국 돈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예. 유명세도 얻고 돈도 벌고 뭐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비싼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네. 설명을 우리 황순옥 팀장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길면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3년짜리 기한의 임시 영수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인과 거의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사실 한국으로 범죄인 송환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3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혁기 씨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혁기 씨는 미국에서 만약에 체포될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곧장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섬나 씨의 경우는 3년짜리 임시 거주 비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방을 할 수도 없는 예, 그런 불법 체류자가 아닌 예를 들면은 네. BBK 사건의 김경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송환하는 데만. 소환하는데 3년 반 걸렸다. 프랑스는 행정절차가 이렇게 빠른 곳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이거... 미국보다도 더 빠르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